타지키스탄으로 가는 험난했던 하루. 우즈벡의 사마르칸트 숙소에서 얀덱스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혼자 타고 국경까지 다이렉트로 갔다. 택시비 14,000원. 시작은 진짜 룰루랄라였다. 걸어서 국경을 넘는다. 주변의 민둥산에는 흰눈이 덮여 있다. 황량한 벌판이라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도시보다 훨씬 춥다. 나중에는 더럽게 추웠다. 조금씩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이다. 타직의 이미그레이션 창고는 점심시간이라고 굳게 닫혀 있다.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등과 가슴을 맞대고 서서 기다린다. 창고가 열리자 아비규환이 시작됐다. 순서도 줄도 없다.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다. 난 묵묵히 떠밀리며 한 발짝 한 발짝씩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난 이태원 참사를 겪은 한국에서 온 남자이시다. 이까짓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여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국경을 넘으면서 왠지 타직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국경을 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국경을 넘자마자 타직의 수도인 두산베로 가는 쉐어택시를 탔다. 승객은 3명이다. 택시비는 1인당 약 27,000원. 타직은 아프가니스탄과 붙어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산악지형이다. 두산베에 가까워질수록 높고 험한 산들이 가로막는다. 중간에 늦은 점심을 먹는다. 필리핀에서 먹었던 갈비탕과 비슷한 불랄로 같은 탕국에다 빵이 나온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니 그냥 꿀맛이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하다. 3,000원 정도. 거기다 승객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현지인이 있어 우리말로 대화를 하니 찜찜했던 마음도 풀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강원도의 한계령 같은 산들을 넘는다. 중간에 작은 도시에서 도로변에 차를 세운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기도 시간이란다. 그래, 잘하는 거다. 내 안전도 함께 빌어다오. 다시 산을 타고 오르는데 하늘이 수상하다. 내리막길로 들어서니 사찬 눈보라가 친다. 차들이 엉금엉금 긴다. 창밖을 보니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꽤 깊은 벼랑이 하얀 눈으로 째려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창문 위에 달린 손잡이를 잡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졌다. 택시 안은 정적만이 무겁게 흐른다. 내가 아무리 여행하며 안전에 주의한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저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기사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흐릿게 바라보며 믿고 맡길 수밖에는 없다. 속으로 빌었다. 용왕님, 제가 용띠랍니다. 앞으로는 진짜 착하게 살겠으니 부디부디 굽어 살펴주시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설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헛된 기대도 해봤지만 역시나였다. 암튼 온몸에 쥐가 나도록 용을 쓰다가 평지로 내려오니 눈 대신 비가 내린다. 운전기사는 비가 오고 시간도 늦으니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하게 차를 문다. 그러더니 마침내 접촉사고를 내고 만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기에 바로 사고 처리가 끝날 줄 알고 차 안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비는 내리는데 계속 말싸움만 한다.
눈부라치는 설산을 함께 넘어왔기에 동지애를 발휘해서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했지만 어느 하세월이다. 알고 보니 여긴 보험 따윈 없다는 거다. 양자가 합의가 안 되면 경찰서로 가서 합의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밤 11시가 넘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택시를 불러서 숙소로 왔다. 사마르칸트에서 두산베까지는 보통 택시로 올 때 6시간을 잡는다. 헌데 나는 12시간이나 걸렸다. 으씨. 하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왔으니 감사하다. 3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돈 4만 원 내고 띵까띵까 하면서 왔으니 불평불만하면 나쁜 사람이지. 착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라고 팔뚝에 타투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든든한 친구.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에 머무는 동안 참 재미있게 지냈다. 페북에 포스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인터넷 사정이 꽝인 이유가 더 크다. 무슨 인연인지 국경을 넘는 쉐어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인 친구가 내내 나를 케어해 주었다. 든든한 친구 덕분에 타직을 제대로 즐겼다. 현지인 아미르는 한국에도 5번이나 방문했었기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다. 한국에 대해 무척이나 우호적이고 관심도 많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과 오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한다. 통도 크고 생각도 진취적이다. 여행 중에 최고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좋은 인연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폼나는 가오도 없다. 인품도 돈도 지식도 별로 없다. 그러나 사람 복은 있는 듯하다.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 타직을 넘어오는 합승 택시 안에서 만났던 현지인 아미르의 초대를 받았다. 아미르는 타직의 수도 두샨베에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부품과 GS 오일 판매상을 하고 있다. 이웃나라 우즈벡의 2번째로 큰 도시인 사마르칸트에도 가게가 있다. 아내가 우즈벡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2, 3일은 있어야 온단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농담을 한다. 점심때 만나서 종일 나를 안내해서 시내 구경을 시켜주었다. 저녁은 두샨베에서 가장 좋다는 중국 식당에서 먹었다. 둘이서 최상품의 보드카를 한 병이나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르자 바람을 잡는다. 나이트클럽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한다. 하긴 그의 나이가 48살이니 한참 놀 나이지. 게다가 그는 정확한 내 나이를 모른다. 나는 몇 살로 보이냐고 물으니 55살로 보인단다. 립서비스 같기도 하지만 기분은 좋다. 역시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답다. 그래, 내 나이도 한참 놀 나이거든. 지금 안 놀면 언제 놀겠어. 오케이, 렛츠고.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나이트클럽이 있다. 처음엔 어색해서 진짜로 얌전하게 구경만 했다. 눈으로 스캔만 열심히 했다. 손님은 주로 30, 40대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잘들 논다. 여자들은 뚱뚱한 몸매가 여기서는 인기란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여자 손님의 80% 이상이 과대비만이다. 그녀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몸을 흔들며 춤추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남자들의 춤은 거의가 관광버스 막춤 스타일이다. 보고 있느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저 정도는 나도 추겠다는 자신감이 뿜뿜 솟는다.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물담배를 뿜어댄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가스실 체험이 떠올랐다. 상당히, 아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외국인은 나 한 명뿐이다. 그런데 모두가 니하오 하고 친한 척한다. 띠용곡이 아니고 한쿡이라고 설명해봤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만 띠용국 사람이 되어주마. 옆 테이블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추자고 했지만 점잖은 척하며 몇 번을 사양했다. 그러다가 손을 잡아 끌자 못 이기는 척 플로어로 나갔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돌변해서 방방 떠버리고 말았다. 대학 시절 MT 가서 막걸리 마시고 취해서 추었던 청춘시대의 댄스를 재현했다. 니하오, 쉐쉐 하면서 어느새 뚱뚱한 여자들이 모여들었다. 한참 뛰다 보니 힘들어 죽겠는데 음악이 안 끝난다. 이거 참 힘든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띠용국인으로 오해받으며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춤을 추어야만 했다. 아, 놔. 자꾸 붙잡지 말라니까. 타지키스탄으로 갈 때도 구비구비 사연이 많았다. 그런데 올 때는 더 많았다.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우즈벡으로 가야 하는데 나의 매력을 알아채버린 타직이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는다. 타직의 수도인 두샨베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우즈벡의 수도인 타슈켄트로 가는 여정이다. 470km의 거리다. 택시를 몇 번 갈아타고 가면 8시간 정도 걸린다. 국경에서 입출국 수속하는데 넉넉 잡아 2시간, 쉐어택시로 가니까 다른 승객들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잡는다. 총 11시간을 예상했다. 하루면 갈 수 있다. 그런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발생해서 1박 2일을 찍었다. 1. 시작부터 어쩐지 개운치가 못했다.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쉐어택시 정류장으로 갔다. 미터 요금이 33소몬이 약 4,200원이 나와서 줬다. 그런데 46소몬이를 내라고 한다. 인물은 번듯한데 젊은 기사가 심보가 틀려먹었다. 번역 앱으로 따졌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우긴다. 왜, 왕싸가지 만났다. 살살 어르고 달래서 40소몬이 주고 끝냈다. 2. 택시기사를 돌려보내고 나서 보니 내 짐이 보이지 않는다.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수염이 덥수룩한 덩치 큰 녀석이 다가와 느물느물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SUV 차를 가리킨다. 차 지붕 위에 내 캐리어가 실려있고 밧줄로 단단히 묶여있다. 요것들 봐라. 지들이 갑이라 이거지? 타슈켄트 가는 국경까지 요금을 물어봤다. 1인당 250소몬이 32,000원이라고 한다. 나는 버스 타고 갈 거니까 내 트렁크 내리라고 했다. 바로 꼬리를 내린다. 계산기에다 200소모니를 찍어서 보여준다. 차 안을 보니 손님이 다 차 있다. 나만 타면 출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먼 이기는 척 올라탔다. 순식간에 갑과 을이 바뀐 거다. 어쨌든 곳곳에 인간 쥐레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무래도 가는 길이 험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3.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총알 택시처럼 달린다. 중간에 나이 먹은 승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산길에서 잠깐 멈췄다.
수도인 두샨베에서 국경 근처의 큰 도시인 후잔트까지는 300km 정도 된다. 산길, 눈길을 4시간 만에 주파했다. 달리는 내내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을 만끽했다. 배는 고프고 자리는 불편했다. 비상용으로 구입해둔 식빵을 계속 뜯어 먹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배를 채우기 위해 비록 맨빵이라도 맛나게 먹을 것이다. 4. 시내 들어가기 전에 앞좌석에 앉았던 거구의 여자 손님을 내려준다. 나는 국경 가려면 여기서 내리면 되냐고 물었다. 더 가야 한단다. 한참을 달려 시내 가까이 왔다.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번역기를 보여준다. 타슈켄트 국경으로 가려면 아까 그 여자가 내린 곳이 가깝단다. 머리에서 김이 솟아오른다. 으씨, 그걸 왜 지금이야 얘기해 주냐고. 어차피 이 차가 돌아갈 것도 아니다. 복잡한 후잔트 시내에서 내렸다. 차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내 몸이 휘청거렸다. 무의식 중에 보호 본능이 발동했나 보다. 몸을 날려 인도로 떨어졌다. 일어나려고 보니 내 등짝은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보도 위에 닿아 있었다. 다행히 옷은 흙탕물에 젖었지만 몸은 전혀 다친 데가 없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장소가 하필 뚜껑 없는 하수도 옆이었던 것이다. 팍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이거 오늘 일진이 수상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5. 일단 택시를 타고 국경으로 가는 슈어택시 환승장으로 갔다. 30소문이 4,000원을 부른다. 정상 요금의 2배다. 아마 쓰리도 않고 주워버렸다. 따식 오늘 저녁은 아주 행복하겠구나. 내리자마자 호객분들이 달려든다. 국경으로 가는 합승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날은 어두워졌다. 30분을 기다려도 합승 손님이 없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다. 여기서 하루 자고 가는 게 낫겠다. 혼자서 배낭여행을 할 때 밤에 이동하는 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 예전에 쿠바와 인도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것도 늦은 밤에 도착하자마자였다. 페루에서 배낭을 도둑 맞은 것도 심야버스 아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요금을 왕창 바가지 쓴 것도 도착 첫날 늦은 밤이었다. 짐을 내렸다. 쉐어택시 승강장은 외곽지역이라 주변이 깜깜하다. 우버 콜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인터넷이 먹통이다. 핸드폰에 지도도 뜨지 않는다. 가끔 지나가는 마을버스같이 생긴 마슈르카가 보였다. 어림짐작으로 시내 쪽으로 가는 마슈르카를 탔다. 한참 가다가 불빛이 환한 중심가에서 내렸다. 7. 택시가 보이기에 가까운 호텔로 가자고 했다. 선하게 생긴 늙은 기사는 영어도 못하고 내비게이션도 쓸 줄 모르고 지도를 볼 줄도 몰랐다. 막대기 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알았다며 달린다. 가는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는다. 그리고는 또다시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버액션 신절 코스프레였다. 암튼 깔끔한 호텔 앞에 멈췄다. 멀지 않은 거리인데 백소문이 13,000원을 내라고 한다. 다음 날 보니 같은 길을 택시 타고 가는데 25소문이었다. 50소문이를 주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눈을 부라리며 자기가 여기를 찾는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한 줄 아느냐. 절대 안 된다. 백소문이 내라고 위협하며 표정을 짓는다. 심지어는 내 지갑을 낚고채려는 동작까지 보인다. 이걸 싸워 말어 죽여 살려. 아니다. 오늘은 일진이 사나운 날이다.
마음을 다잡고 화를 꾹꾹 눌러 참았다. 시비에 말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갑에 있는 잔돈 80수모니를 주고 끝냈다. 그리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주었다. 허그도 해주고 엄지척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악수도 해줬다. 그래, 그 돈으로 술이나 마시지 마라. 마눌과 애들에게 만난 거라도 사주거라. 8. 힘들었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었다. 리셉션에 있는 젊은 청년이 유창하게 영어를 잘했다. 자상하고 친절했다. 내가 한국인이라니까 호기심이 장렬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 호텔 겸 호스텔이란다. 방 하나에 4명이 사용하는 호스텔은 지금 손님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쾌적하게 쓸 수 있다고 권한다. 요금은 호텔 룸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안내를 해준다. 키를 가지고 따라오라면서 호스텔 방을 보여준다. 쾌적하다. 굿굿. 에그 착하게 되라. 그리고 자기 호텔에 예식장도 있는데 후잔트에서 시설이 제일 좋다고 자랑한다. 현 대통령이 호텔 준공식에 참석해서 찍은 기념사진도 보여준다. 그리고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식장을 보여준다. 등이란 등은 모조리 켜고 열심히 설명한다. 200명이 앉을 수 있고 전통 춤 공연과 식사도 한다고 자랑이다. 국경 가는 방법을 물으니 밖으로 나가서 택시 기사한테 확인하고 알려준다. 9. 다음 날 아침 호스텔 앞에서 마슈루카를 타고 어제 갔었던 쉐어택시 환승장으로 다시 갔다. 얼마 기다리지 않고 합승 택시를 타고 타직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요금은 50소모니 6,000원. 국경의 중간지대에 있는 매점에서 남은 타직 돈인 소모니를 모두 털어냈다. 햄버거와 주스로 점심을 해결하고 간식거리도 구입하니 소모니 잔액과 딱 맞아 떨어졌다. 우즈벡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전에 사용하고 보관해 두었던 유셀 유심카드로 교체하니 바로 인터넷이 잡힌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타직보다 우즈벡이 훨씬 낫다. 국경 철문을 통과하자마자 택시기사들이 달려든다. 인상이 그나마 좋은 기사를 따라 차로 가서 합승을 했다. 요금은 20만 숨 23,000원. 현지인 손님들 3명이 모두 뚱땡이들이다. 씨름 선수같이 생긴 녀석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지 시트가 푹 꺼진다. 뒷자리에 3명이 앉았는데 비좁은 건 견딜만 했다. 힘든 건 따로 있었다. 도로 사정이 나쁜데도 로켓의 속도로 달리니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다. 덕분에 이날 저녁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잤으니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다. 마침내 오후 5시경에 우즈벡의 수도인 타슈켄트의 예약한 숙소 앞에서 하차했다. 길고 긴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 10.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남들이 고생이라고 쓰면 나는 즐긴다로 읽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짧다. 기승전결의 결은 항상 해피해피로 만들자.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젊었을 때나 하는 말이다. 안 되면 빨리 다른 해결 방법을 찾자. 최선이 아니면 망설이지 말고 차선을 선택하자. 지옥 같은 땅에서도 착한 사람은 있다. 인간에게 희망을 걸자. 마음 청춘으로 살자. 푼돈에 연연하지 말자. 가끔은 알면서도 속아주자. 모르고 속으면 멍청한 거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면 대인배다. 제가 지금까지 포스팅한 글 중에 가장 기네요. 남들처럼
짧으면서도 임팩트 넘치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노땅이 돼서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은근 걱정도 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